공부 못한다고 수학 못한다고 아이를 구박하는 엄마가 아빠가 혹시 있습니까? 그렇다면요, 여러분 아이에게서 인생 최대의 선물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. 왜냐면은요, 꿈틀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연호입니다. 제가 덴마크를 23번 가가지고 이 사회는 왜 행복하지?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는데요. 딱 그 사회에 가가지고 아하, 이 사회 행복하다. 첫 번째 징표가 이거였습니다. 초등학생 때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된다. 대한민국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유치원 때까지,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밝고 명랑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, 고등학생이 되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주눅이 들고 말까지 안 하게 되는 거죠.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?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요. 일단 가정부터 점검을 해봅시다. 과연 우리 가정에서 이 명제가 관철되고 있는가?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. 부모의 기대, 부모의 눈높이, 내 자식이라는 이 생각 이전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는 하나의 인간입니다. 과연 이 대접을 받고 있는가? 자, 저는 지난 8년 동안 학생, 학부모, 선생님, 교장 선생님 등등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왔습니다. 강연장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. 한 엄마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. 자기 집의 남편이 스카이 출신이래요. 그런데 이 남편의 눈높이에 기대치에 아이가 못 따라가니까, 이 중학생인 아이가 못 따라가니까 아이를 자꾸 구박한다는 거예요. 특히 수학 못한다고 구박한다는 거예요. 공부 못한다고 구박을 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아이가 주눅이 들고 그 주눅 든 아이를 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? 그런데요, 어떤 집안은 특별히 학업에 대한 압박을 하지도 않는데, 엄마 아빠가 그러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지레 주눅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? 제가 얼마 전에 정부 고위직에 오른 한 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. 그분이 자기 자식 걱정을 좀 하더군요. 자기는 아이에게 특별하게 압박도 안 하고 막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아이가 주눅 들어 있다고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주눅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. 나는 아빠처럼 죽어도 못 되겠구나. 우리 아빠는 나에게 이런 기대를 할 텐데, 이런 마음 자체가 아이에게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만약에 어떤 엄마가, 어떤 아빠가 넌 왜 그따위밖에 안 되니? 너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래? 너 수학 공부 그 정도밖에 해가지고는 안 된다. 이렇게까지 더 한다면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? 수포자, 수학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포자라고 얘기하죠. 근데 이 수포자가 그런 구박을 받게 되면은 인생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. 절대로 그런 구박을 하지 맙시다. 앞으로 사실 우리가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, 이 명제는 이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식은 당신 인생의 트로피가 아닙니다. 자식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는 것, 그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수학을 예를 들어볼까요? 수학을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런데 이 걱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? 앞으로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수학의 세계, 애가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수학의 세계에도 진출했으면 좋겠다. 수학이 필요한 세계에서 뭔가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은 첫 번째 방법은 애가 이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고 조금씩 수학의 재미를 느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,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죠. 그러려면, 재미를 느끼려면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,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, 나는 진짜 수포자야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수학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게 가기 위해서도 일단 구박보다는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, 이게 필요한 거죠.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. 왜냐? 이 첫 번째 방법은 아무리 수학을 노력해도 수학이 진전이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. 저 같은 사람.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이 쉬웠어요. 쉬웠다기보다는 웬만했어요. 따라갈 수 있었어요.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수학이 매우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노력을 해도,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뭔가 이 수학의 세계에 한 단계 한 단계 높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저의 뇌의 구조가 그런 건지, 제가 진짜로 수학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
저는 약간의 그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.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. 수학 못하는 사람, 수학이 완벽하지 않는 사람, 어떻게 하면 수학의 세계에 나중에 계속 갈 수 있어요? 수학 잘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. 내가 만약에 국어를 잘하면 저 친구는 수학을 잘한다. 그러면 둘이 손을 잡으면 국어의 세계와 수학의 세계에 동시에 갈 수 있단 말이죠. 저는요,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. 국어만 좋아하고 수학을 매우 힘들어했던 제가, 우리 직원 오마이뉴스에 지금 회사 직원이 100명이 되는데 이 100명의 직원의 월급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어요. 왜 이게 가능한 겁니까? 수학 잘하는 우리 간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둘이 손을 잡으니까. 그런데 첫 번째, 지금보다 수학을 더 열심히 해서 단계를 높여가는 것. 두 번째, 수학 잘하는 사람과 손 잡는 것. 이 모든 것의 기반,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?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마음, 이게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아빠가, 엄마가 야, 너 이따위 성적 가지고 되겠니? 너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는 인생 앞으로 제대로 못 살아, 이런 식으로 구박을 계속 해가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겠죠. 그래서 내 자식 이전에 인간이다. 이 말은 내 자식 이전에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면 좋겠다, 이 이야기거든요. 수학 못한다고, 공부 못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구박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런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. 이 험난한 세상에 그래도 밥 먹고 살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른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러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과연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까? 이 제대로 살까라는 이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가급적 10%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. 이 10% 안에 공부든 사회적 지위든 취업도 이 10%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요, 여러분 따져보세요. 누군가의 아이가 10% 안에 들어있으면 나머지 아이들은, 90% 아이들은 10% 안에 못 들어있잖아요. 이것은 진정한 솔루션이 아닙니다. 우리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. 10% 안에 못 들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래서 제가 오늘의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. 우리 아이를 승자 10%가 되게 할 것인가? 아니면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헌법 10조를 심어줄 것인가? 헌법 10조.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.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?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발표를 잘하든 못하든 어때요? 내 자식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. 사실은 이 헌법 10조의 마음, 이 마음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공부를 못해도, 춤을 못 춰도, 축구를 못해도, 아직 체격이 왜소하도 세상 속에 나아가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굉장히 단단히 구축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설사 승자 10%에 들었다 하더라도 헌법 10조를 내 가슴속에서 간직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? 지금 중학교 때 승자 10%에 들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보장이 안 되거든요. 승자 10%에 든다는 게 또 대학에 갔어도 또 사회에 나갔어도.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야,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?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거죠. 완벽주의에 빠지면서 한 번이라도 승자 10% 안에 못 들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. 이런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,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막 챙겨주고 잘 교육시키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모든 챙겨줌, 이 모든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?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? 서울대 갔어요. 스카이에 갔어요. 그런데 인생은 왜 이렇지? 이런 생각하면은 뭐 때문에 서울대 가고 뭐 때문에 스카이 가고 뭐 때문에 교육한 겁니까?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선물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. 인생은 살만해.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. 저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욱 할 때도 막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게 내 기대치인데 잘 안 따라주네 이럴 때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천사항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제 경험에서도 나온 건데요. 뭔가 욱 할 때
먼저 심호흡을 크게 3번 합시다. 심호흡을 하면서 한번 이 3가지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. 첫 번째,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. 두 번째,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. 세 번째, 헌법 10조를 우리 아이의 가슴속에 심어주자. 네, 꿈틀린 마을 주민 여러분,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?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꾹꾹꾹 누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집에 내 자식 이전의 인간이다 이 명제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결심의 표시로 구독 눌러주세요.